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임신을 했다, 이러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젊은 남성 유명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은 이렇게 사생활이 범죄의 어떤 표적이 되나? 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이 사례는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죠. 그죠? 무혐의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원인과 그리고 이 젊은 남성 유명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심리적, 사회적 요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일단은 공인의 높은 사회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명인, 특히나 젊고 인기 있는 남성 스타는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따라서 오는 것은 이들과 연관되는 사생활 이슈는 분명히 언론에서 크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장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모의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은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날 텐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금품이라든지 어떤 원하는 것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관계의 비공식성이에요. 자, 비공식적인 만남이잖아요. 그죠? 연애라는 거요. 그 다음에 사적인 관계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을 증거를 남기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냐 안 했냐 그거에만 딱 포커스가 맞으니까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혼인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연애를 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계속 언론에서는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계속 다루게 되면 이 유명인, 젊은 유명인은 이미지가 계속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또 있어요. 관계의 비공식성. 대부분 만날 때 지인을 통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SNS를 통해서 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성 유명인들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도 심리적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고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아는 형이 소개시켜 준 사람이야. 또 아니면 내가 직접 내 인스타에 정말 2, 3년 동안 나랑 계속 소통했던 사람인데 설마 사기꾼일까봐, 설마 공갈 협박범일까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법적, 방어적 어떤 그 틀을 쉽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해지는 거죠. 긴장을 덜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편견이 있잖아요. 젠더 권력 구도와 피해자 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해자다, 여성이 피해자다라고 하면 사회적 프레임이 가동됩니다. 더 엄격해지죠. 그리고 남자는 완전히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임신, 성관계, 사적관계 등의 폭로를 무기로 사회적 압박을 충분히 가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피해자는 이 젠더 프레임,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서 명확한 증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일단 여론을 여성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뉴스에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손흥민 씨의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성 피해자,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되면 증거나 사실관계 상관없이 여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젠더의 권력 구도와 피해자 서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또 네 번째는요, 약점 노출과 협박의 심리입니다. 스타는 이미지가 생명이죠. 그래서 사생활 노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을 노리고 임신,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자신이 얻을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협박범들에게 통용되는 거죠. 자, 이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 젊은 유명인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관계의 증거화입니다. 가급적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사적인 만남 전 또는 후에 리스크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감정보다는 계약,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좋은 감정이 막 북받쳐 올랐더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아니면 뭐 서로가 계약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이런 사생활에 대한 협박, 공갈, 무고 이런 것들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루머라든지 공갈, 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 남성인들, 그죠?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에겐 사생활도 경력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관리 하신다 생각하시고 사생활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좀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있죠. 네, 이런 사건이 왜 뉴스로 소비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시민 문화, 시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언론이 증폭시키고 대중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타인의 삶을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명한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려면 타인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경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있죠. 사랑하는 연예인들 있죠. 거기에 과몰입하고 마음을 투사하고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시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어떤 이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증폭되게 되고 루머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별로고 또 그것을 당하는 연예인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좀 냉소적으로 봤을 때 연예인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입니다. 예, 공공재가 아니에요. 예, 그 길에 서 있는 신호등 아니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재화로 생각해요. 이것이 이 집단주의적 착각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건들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뭐 유명 남성 스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응원해 주세요. 근데 그의 사생활, 연애, 뭐 임신, 출산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난 작품으로서 걔를 좋아한 거고 축구 선수로서 손흥민을 좋아한 거야. 응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또 이렇게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어떤 루머, 사생활에 관련되는 이런 언론들, 이것들을 대할 때 호기심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판단을 유보하려고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스타의 분명히 사생활은 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극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기사 내용도 즉각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고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댓글 달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누구 만나서 이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요. 네, 원래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데 이런 이슈에만 그렇게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매몰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좋죠. 왜 이 사람이 이런 공격을 당할까? 사건보다는 좀 구조를 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흥민 사건이 아니라 왜 젊은 남성 유명인들이 자꾸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될까? 공갈과 무고죄의 협박을 받을까? 네,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건 나는 뉴스 소비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뉴스 소비자로 자기 자신이 머무르게 되면요. 정말로 사람이 너무 값어치 없어져요. 네. 누가 뭐 했대더라 그러면 우르르 가가지고 돌 던지고 누가 뭐 했대더라 그러면 같이 왕 울어주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너무 좀 초라하고 한심하죠. 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사생활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상호성의 원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프라이버시 존중은요.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지인들 중에서 또 유명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당했다. 이랬을 때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그들의 사생활을 쉽게 내가 감정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삶의 컨텐츠가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자기 사유를 하셔야 돼요. 스타의 사생활, 남의 사생활에 내가 깊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삶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 이야기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재밌고 내가 너무 신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이 임신을 하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냥 오늘도 재미가 없고 오늘도 뭐 힘들고 이래요. 그러면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누가 임신했대더라, 누가 바람 폈대더라, 뭐 이러면 우르르 가가지고 돌 들고 이제 던져 준비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것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타인의 삶에 중독된 삶이에요. 그냥 나는 팬심인데요? 아니에요. 그거 심해지시면 타인의 삶에 중독된 삶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에 중독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의 컨텐츠는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건강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연예인 이야기할 시간, 연예인 기사 볼 시간, 또 아니면 연예인에 관련된 쇼츠 이런 거 볼 시간에 걷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친구라도 한번 더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뭐 연예인들 또 유명인 스타들 좋아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의 삶에 관심 갖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타인의 삶에 중독되지 말고 나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타인의 인생에는요, 무조건 박수를 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책임을 지는 태도. 그런 삶을 사시면 현명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손흥민 씨의 사례를 통해서 젊은 남성 유명인들이 왜 이렇게 공갈, 무고, 협박을 자꾸 당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이런 뉴스를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